안녕하십니까. 싱크풀 투자자문사의 이중구 자문역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투자자문사의 인허가가 예상보다 오래 걸려 공백기도 그만큼 같이 길어졌어요. 이번에 금감원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새롭게 출발을 하는 만큼요, 회원님들과 1:1 맞춤형 상담 및 인공지능 정보를 통해서요, 수익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5일 월요일이죠, 현지 시간이에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부각이 기대되는 조선 섹터 중에 삼성중공업의 2만원 돌파와 안착 논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미국 관세 부담 속에요, 미국 현지 공장 증설로 수혜가 예상이 되는 반도체, 자동차 관련 중소형 종목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삼성중공업의 상승 논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이죠. 자, 이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4대 그룹 총수를 비롯 총 1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회담에서 마스가, 그러니까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프로젝트를 비롯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에 대한 협력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죠. 우리가 우위에 있는 분야가 바로 조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방미 중인 26일 미국 현지에 있는 하나 필리 조선소를 시찰 예정이라 그러죠. 또한 이 한미 양국은요, 이미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자금은 선박 건조, 유지 보수 등 이 미국 내 조선 생태계 재건에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걸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구체적인 협력안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조선 섹터의 상승이 주식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소장 증권TV에서는 실질적인 미국 협약에서 우위에 있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아닌 삼성중공업을 왜 분석을 하느냐? 그 이유는요, 이미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조선 섹터의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수혜 종목들이 이미 큰 폭으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논의하는 것은 구체화되는 단계지, 그렇죠? 새롭게 알려진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알려진 재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조선 부분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삼성중공업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삼성중공업이 2만원 돌파와 안착이 기대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하반기에 이 FLNG, 그러니까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죠. 한 기당 2, 3조요. 이 수주가 본격화돼서 최대 3기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어요. 먼저 9월 달에 모잠비크 FLNG죠. 이거는 작년서부터 체결된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총 3조 5천억 규모인데 이미 7월 달에 예비 작업이 체결됐기 때문에 9월 달에 본계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이 미국 델핀사죠. 지금 멕시코만에 총 3기의 FLNG 설치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기당 한 2, 3조 해요. 근데 이 계약이 10월과 11월 사이에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 미국 델핀사하고는 이 중국의 윗선 조선사가 경쟁적으로 상당히 좀 우위에 있었는데, 연초에 미국 정부가
윗선 중국 조선소를 러시아 관련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러면은 경쟁 상대가 작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중공업에서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10월과 11월 달로 좀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자, 아까 최대 3기인데 그 중에 마지막 한 기는 노르웨이 골라 LNG사죠. 이거는 이미 5월 달에 계약이 목전 눈앞에 뒀다 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계약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올해 안에 이 FLNG 수주가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총 3기 수주가 가능하다. 특히 이 FLNG VOC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 이 시장 규모가 앞으로 크게 커질 걸로 보는데요. 이 시장 조사 업체 마켓 리서치 퓨처는요. 23년도에 한 37조 원 규모에서 32년도에는 74조, 그러니까 한 2배 정도로 늘어날 걸 보는데 지금까지 총 9기가 전 세계에서 발주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인 5개를 삼성중공업이 수주했다. 그죠?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장이 커진다. 당연히 삼성중공업 수주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 특히 단기적으로도 연말 앞으로 한 넉 달 좀 남았는데 그 중에 3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수주건이 기사화될수록 주가는 또 한 단계씩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 삼성중공업이 상승이 기대되는 이유는 심리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15,000원대에도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바로 요 부분이죠. 올 4월달, 5월달, 그죠? 이때도 25,000원을 저항선으로 계속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바로 이 2만원 선에서 지금 저항이 되는데 하나 재밌는 부분은요. 자,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이 최근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받을 때 삼성중공업이 누구든지 다 아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업이 부각이 되면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인데 그 종목군들이 더 조정폭이 강했다. 즉 삼성중공업이 더 강한 하방 경지성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덜 빠졌다는 얘기는 고점을 돌파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심리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삼성중공업이 2만원 지난 금요일날 장중에 돌파했다가 600원 상승한 19,850원 요거는 한국거래소 기준입니다. 마감이 됐는데 충분히 돌파 가능하지 않나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상으로도 크게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심리면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보다 최근 조정 때 낙폭이 강했다. 강한 하방 기세를 보였다. 추가 상승이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급적으로도 개선세 나오죠.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매수가 크게 확대되고 개인이 매도가 크게 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8월 달에도 외국인들이 686만 주 매수하고 개인이 516만 주 매도죠. 근데 7월 23일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7월 26일 기준이면은 가장 빨리, 그러니까 2만 원 저항을 받았던 때가 바로 이 7월, 그죠? 요때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더 빠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부터 7월 23일서부터 빠진 날서부터 하면은 수급은 아직은 개인이, 그쵸? 365만 주, 7월 23일 가로친 게 365만 주입니다. 하지만은 뭐 어제처럼 이렇게 들어오고 돌파되면은, 그쵸? 거래가 크게 되기 때문에 뭐 100만 주, 200만 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에서 수급도 개선세에 있다. 돌파가 가능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중공업, 자, 우리가 한번 저 부분을 봐야죠. 우리가 이제 삼성중공업 작년서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최종 목표가를 25,000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벌써 이제 2만원 가까워지죠. 그러면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실적이
갈수록 상향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가끔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그 금액을 보면은 예상 영업이익을 보면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죠. 자,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많은 분들은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삼성중공업이 10,000원을 이탈할 때가 언제입니까? 2015년도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삼성중공업이 여기가 10,000원대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10,000원대죠. 이 빨간 선인데 이게 무너질 때가 2015년도. 즉 영업이익이 그동안에 흑자에서 1조 2천억 적자가 나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던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엔 2016년에도 1,300억, 5천억. 그죠? 그러다가 2023년도에 2,333, 9년 만에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이 10,000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 작년에 4,733억이 나면서 이제는 10,000원을 돌파하고 안착이 됐죠. 올해 8,000억대가 돌파가 예상이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언급할 때가 올해가 7,700억대인데 300억 정도가 상향됐죠. 내년에도 1조 2천억이 예상이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는 1조 1천억이고 2027년도에는 1조 5천억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하나 재밌는 부분은 삼성중공업이 2015년도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기 전에 한 1조 정도가 나왔을 때 주가가 얼마에 있었냐? 2012년도에 1조 2천억이죠. 그때 주가가 25,000원에서 30,000원에 있었고, 그리고 2021년도에 1조 800억 영업이익이 나올 때 주가는 그죠? 20,000원과 35,000원대, 36,000원까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25,000원을 만원대서부터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 영업이익이 이제 1조 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과거에 1조 원 나왔을 때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최소 25,000원에서 35,000원, 최하로 잡아도 25,000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이번에 20,000원 돌파되고 25,000원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15,000원대에서 행보가 두세 달까지는 좀 길어진 부분이 있어요. 뭐 20,000원에서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히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시작되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된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둬야겠죠. 그래서 좀 더 조정은 길어질 수는 있지만은 저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그죠? 아까 말대로 여기 보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조선, 방산, 원전 등으로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도 있어 경계심은 물론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미 선 조정을 좀 받았고 또한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있었어요. 이 삼성중공업의 전략은 20,000원 돌파면 안착이 기대된다. 그래서 이 상승 목표가 25,000원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삼성중공업 계속적인 보유 관점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신규로 노려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크게 먹을 폭은 갈수록 작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 대응 영역 쪽으로 진입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관세 문제로 주가가 많이 휘청거리죠. 자, 지금 자동차 그러죠. 바이오하고 반도체는 아직 개별 품목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억눌림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요번에 미국에 공장이 있는 데다가 이번에 또 증설하는 회사는 당연히 관세에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수혜가 가능하겠죠. 그럼 그런 종목군들 뭐가 있는지, 반도체 중에서는 코미코를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는데, 자, 반도체 요번에 삼성전자가 테슬라하고 애플 공급 계약에 대한 기사가 나왔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나오는 것이 코미코입니다. 코미코는 이제 미국의 공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추가로 요번에 한 3,600만 달러 투자해서 증축을 추진한다 그러죠. 한 525 규모로. 그러니까 먼저 공장이 있고 또 증축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전자 미국 공장에서 생산 효과에 그런 수혜가 코미코에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린 부분인데 중국 반도체 이 기업들이 기술 자립을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죠. 왜냐하면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중국 반도체 회사인 창신 메모리라든지 SMIC라든지 이런 중국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가 가능하겠죠. 근데 코미코가 중국향 매출 비중이 한 32%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의 현지의 공장도 증설하지. 그래서 삼성전자로부터 떨어지는 낙수의 효과가 크죠. 그런데다가 중국 쪽에도 매출 비중이 크다. 양쪽에 다 수혜입니다. 올해요 반도체 중에서 SNS텍 강조 많이 해드렸는데 SNS텍이 중국 비중이 40%입니다. 또 SNS텍은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회사예요.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TCK 중국 비중이 23%입니다. 한번 종목군들 차트 모양 볼까요? 자,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이 코미코, 그죠? 자, 코미코고, 그리고 SNS텍 한번 볼까요? SNS텍. 자,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다 되면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코미코 그렇죠? 요번에 좀 조정 모습이 나오는데 연중 고점입니다. 돌파하는데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고 또 거래량이 감소하죠. 자, 이렇게 주가가 나름대로 올해만 따져도 100%가 넘길렀습니다. 코미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거래가 다시 감소세에 있다. 매도세가 적죠. 수급적인 상황을 봐도요. 그렇죠? 최근에 조정 양상이 나오는데 개인들 매수가 많지 않다는 얘기. 상승할 때는 3만 주, 8만 주, 4만 주 이렇게 나오다가 최근 3일 동안에 조정 받을 때 개인들 매수는 만주, 그렇죠? 몇백 주. 상당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라뇨. 그런 만들어서 코미코 그러니까 요번에 만약에요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그리고 이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품목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요 품목 관세가 매겨지면 저는 오히려 좀 주가가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또 상승 전환이 가능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저는 이 코미코 같은 경우는요 한 7만 2천 원 정도 그렇죠?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한 7만 원 정도를 손절가로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자 실적 부분 볼까요? 자 실적 부분 보십시오. 그렇죠? 이 작년에 1110억으로 사상 최대에서 주가도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집니다. 내년에는 더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으로 최고가 찍은 거를 요번에 조정받고 다시 재돌파도 가능하지 않나. 자, 여기서 하나 또 지금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가 수준까지 근접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사상 최고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라든지 뭐 못간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 섹터 중에서도 실적이 최고가로 나왔는데 포함된 섹터가 지금 시장에서 인기를 못 얻고 소외를 받다 보니까 못간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부각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최대 실적이 나온 종목군들 그러면은 주가도 사상 최고가 돌파가 된다. 그런 종목군들 유심히 봐라. 그런 것이 바로 코미코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예, 코리아 FT 유해가스 배출 그 방지 기업인데요. 자, 이 차량용 캐니스터하고 필터 등을 제조를 하는데 이 캐니스터가 이 연료 탱크 내에서 연료가 증발이 되면서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증발 가스를 이 캐니스터가 포집을 해서 외부 유출을 막는 장치라 그래요. 이 증발 가스가 상당히 심각한 공해 물질이기 때문에 인체에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가솔린 차량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코리아 FT다. 자, 상승 논리를 보면요. 자동차 관세 지금 15% 품목 관세 나왔죠. 자동차 25%에서 15%로 낮춰진 겁니다. 근데 미국 향 매출이 한 사업 전체에서 4%밖에 안 돼요.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량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하고 GM이 협력하기로 했죠. 근데 이 코리아 FT가 미국에 공장을 진다는 얘기. 2022년도에 미국 5번시에 공장을 설립했고 요번에는 미국 엘라바마에서도 설립을 증설을 한다는 얘기였죠. 미국이 매출이 전체에서 4%밖에 안 되는데도 공장을 증축한다. 그러니까 미국 관세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장을 또 지으면서 수혜가 당연히 된다. 왜? 현대차와 또 GM이 협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환경 규제가 계속적으로 강화되죠.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수요가 좀 적어지죠.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리드 차가 판매가 늘어난다 그래요. 어차피 코리아 FT는 유해 물질을 방출을 방지하는 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 규제 강화와 하이브리드 차 수요 증가로 수혜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은 다른 종목군에 비해서 그렇죠? 주가가 자동차 섹터 내에 있습니다. 이미 올랐죠. 자, 우리가 요때가 일본이 미국과 관세가 되면서 일본의 자동차주들이 크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부분이고, 자, 이때는 우리나라가 관세하면서 자동차주들이 아침에 높게 출발했다가 밀렸죠. 그렇죠? 대부분 현대, 기아 뭐 그리고 현대모비스 웬만한 종목군들이 다 장대 음봉 7월 마지막 날 장대 음봉 나온 걸 지금 다 돌파 못했는데 얘는 빠르게 돌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심리면으로 볼 때 그렇죠? 충분히 시장을 자동차 섹터 중에서 탑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수급적인 사항도 7월 15일 이후에 그러니까는 요때부터죠. 크게 올라가고 할 때부터 봐도 지금 개인들이 한 54만 주 정도 매도하고 기관이 50만 주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죠.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라든지 그렇죠? 또 같은 자동차 섹터 내에서 가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지 않나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번 실적도 봐야겠죠. 자, 실적 부분도
작년에 375억,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집니다. 2020년도에 62억, 95억, 194억, 339억, 375억, 올해 432억 전망, 내년에 466억, 그리고 490억, 실적이 계속 좋아지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세운다 그러면은 이 단중기 관점에서는 한 5,500원 정도, 그죠? 이 지난 고점이죠. 그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손절가 하면은 한 5,200원 정도. 그죠?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그렇지만 치고 가면은 조금 길게 봐도 좀 올라갈 여력이 크다. 물론 이제 자동차가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 섹터가 빠져버리면은 종목도 같이 하락하겠지만은 섹터가 빠지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그 섹터 내 선도주는, 그죠? 충분히 추가 상승력이 돼서 5,500원 내 심리면을 보던, 수급적으로 보던, 실적을 보던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해서 이 자동차 중소형 종목에서는 코리아 FT, 반도체 부분에서는 코미코 정도를, 뭐 중장기는 그렇고 조금 단기에서 중기, 그러니까 단중기 관점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것이 이제 이수장 증권TV에서 하모니 포트폴리오, 그죠? 하모니라는 것이 좋아하죠. 관심 들죠, 그렇죠? 기존 주도주 방산금융조선, 원전, 지주, 수단매로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2차전지 전고체, 폐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K엔터, 뭐 그죠? 통신 공기업,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대북 경협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풍력, 수소, 태양광, 그죠? 기타 우주, 의료의 뭐 로봇,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좀 관심을, 특히 요 순환매 차원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이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금융은 좀 부담이 되지만은, 요쪽, 그죠? 이제 시작할 걸로 보는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 요 안에서 뭐 단기 내지 중기 정도로 우리가 한번 매매를 해도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한번 넣어놓으면서 지켜봐달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오래간만에 방송을 했는데 이소장 증권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매일같이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